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해질까? 분명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얼굴은 붓고 소변은 달라졌을까?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이야기부터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 콩팥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망가뜨리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꿀 한 스푼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의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좋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탈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값비싼 약도 아니고 병원에서 권해주는 특별한 시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 어딘가에 이미 있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것, 바로 꿀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5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조용히 무너지는지. 둘째, 60 이후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는 무엇인지. 셋째,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조건. 넷째, 선의로 저지르지만 가장 위험한 섭취 실수들. 다섯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꿀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눈꺼풀이 무겁고 거울 속 얼굴이 어제보다 더 부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밤에는 2번, 3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콩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몸의 다른 장기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티를 내지만 콩팥은 거의 망가질 때까지 침묵합니다. 전체 기능의 7할 이상이 손상되어도 별다른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줄 알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큰 불편 없이 지내시다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에 나쁜 건 안 했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된 좋은 습관을 오래 유지했을 뿐입니다. 콩팥을 이해하려면 비유 하나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탄력이 있으며 노폐물을 막힘없이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리하지 않은 필터는 찌꺼기로 굳어가고 조금만 무리가 와도 쉽게 막힙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아침 무엇을 하십니까? 속을 데운다며 아주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설탕은 안 좋다면서 꿀은 괜찮다더니 왜 문제가 됩니까? 핵심은 꿀이 아니라 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 덩어리가 아닙니다. 꿀은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수많은 효소와 항산화 성분, 미량 영양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꿀은 콩팥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무너지면 즉시 사라집니다. 바로 열입니다. 끓는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의 효소들은 거의 즉시 파괴됩니다. 겉보기에는 달콤한 꿀물이지만 몸속에서는 단순한 당분 처리 작업만 남습니다. 콩팥은 치유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꿀물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 차분히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따뜻한 물에 꿀 타서 마셔요. 얼마나 뜨겁게 드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웃으시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 불어야 마실 정도지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물에 꿀을 녹이고 계셨던 겁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도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정답은 단순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미지근한 온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온도, 이 온도에서 꿀은 가장 온전한 상태로 녹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꿀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며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의 역할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짝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식초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산성으로 들어가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며 몸속에 쌓인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이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식초는 배출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반 정도에 꿀 한 스푼, 발효 식초 한 작은 스푼. 당뇨가 걱정된다면 꿀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렇게 만든 음료를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십시오. 입안에 오래 두실 필요는 없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삼키듯 드시면 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발 부종이 사라졌고 어느 분은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으며 또 다른 분은 이유 없는 피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부드럽게 작용하지만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하루 양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면 조용히 회복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한 습관을 바꿔 보십시오. 끓는 물 대신 따뜻한 온도. 무심한 섭취 대신 이해하고 먹는 선택.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노년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원 이야기보다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